사실은 그 스마일 스터디가 런칭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토론 수업, 교재 이것들이 저희 학원의 큰 강점이었는데 스마일 스터디가 도입되고 나서 정말 완벽한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스마일 스터디를 하기 전 모습과 도입 후의 모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점이 장점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주요한 포커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토론 수업을 위한 준비, 숙제죠. 토론 준비 숙제 중에 두 번째 숙제 이행 시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습한 다음에 바로 숙제 안 하고 애들이 거의 토론 수업 직전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스마일 스터디 도입 전에는 예습한 다음에 숙제 이행하는 데하고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숙제를 미뤄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안 해오거나 불성실하게 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습을 들었으면 토론 수업 전까지만 하면 되지 뭐 하다가 미루다 보면 그날 일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 도입 후에는 예습과 숙제 이행 시기와의 시간차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좀 높아졌었고요. 미리미리 숙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해오거나 불성실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선생님이 미리 점검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리고 숙제를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좀 들게 됐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거 도입을 하고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가 없는데 주 내용이 뭐였냐면 어머님, 학생이 숙제 습관이 좀 고취된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어머님이 그렇다. 한 60% 정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한 30% 정도의 어머님들은 그런 듯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10%의 어머님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우리 학원에서 숙제 습관을 잡기 위해서 스마일 스터디를 런칭하고 이런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원의 경우에는 숙제를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잘 배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시행 초기에 굉장히 많은 관리가 필요했지만 2, 3주 후에 많이 개선이 돼서 1, 2개월 내에는 학습 습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유도했었고요. 초기에 우리 학원 숙제 완료 일자는 토론 수업 전날 10시다 뭐 이런 걸 딱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애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설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학원 향후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설정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수업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학습 시스템입니다. A클래스나 단계별 신수학 등의 두 번의 반복학습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형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주기 위한 시간으로 수준이 낮은 반일수록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스템입니다.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틀린 걸 또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 도입 전에는 담당 교사가 해당 단원에서 질문이 많이 나온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줬었죠. 학생 개인별로 어려워하는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맞춤형 복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복습이었습니다. 스마일 스터디가 없었을 때는 지난번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좀 어려운 걸 골라서 선생님이 그냥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였고, 도입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각 개인별로 모르는 문제를 다 출력할 수 있다 보니까 딱 맞는 맞춤형 복습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숙제 시 틀린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인별 완전학습 출력을 하고요. 출력 형태는 제어가 가능하고 상위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자, 학생 스스로가 다시 한번 풀어볼 기회를 주고 교사가 첨삭해서 지도하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완전학습을 첨삭까지는 안 해주는데 중하위권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마다 그 학습 시스템이 약간 달라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학원에서 선생님 첨삭을 다 해주고 상위권 아이들은 다시 고쳐오라고 하면 걔네들은 그냥 다 고쳐옵니다. 자, 그래서 본원의 경우는 완전학습 출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던 교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우등반 실력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는 거죠. 학생들도 시험지나 답지에 자신의 이름이 써나오는 자신만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험지고요. 학부모님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확인학습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주간의 학습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매주 담당 교사가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 출제 작업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됐었죠. 잡무가 됐었고요. 반별 출제가 아닌 레벨별 출제를 여러 반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한 레벨에 여러 반이 있는 경우에 같은 레벨이라 할지라도 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등반이 여러 반이 있으면 우등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만들어서 다 돌렸대는 거죠. 근데 같은 레벨이라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스마일 스터디를 도입하니까 반별로 클릭 몇 번이면 출제할 수 있으니까 당번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별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문제를 선별할 수 있어 반 수준에 꼭 맞는 평가지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도 그 어떤 반을 맡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도 그 반을 맡고 있으면 아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이 좀 출제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받아보면 아 우리 반 애들하고 좀 안 맞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같은 레벨인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각자가 알아서 자기네 반 걸 출력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학습 시스템 관련해서는 아까 그 확인학습 시스템도 선생님들 굉장히 좀 반응이 좋으셨고요. 학습 시스템 관련해서는 결석자나 성적 부진화에 대한 보충, 이 보충이 좀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의 또 업무지 않습니까? 애들 따로 와서 또 보충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스마일 스터디 도입 전에는 결석자의 경우는 차시 수업의 이해 여부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충을 했었죠. 성적 부진화의 경우는 학부모의 요청, 아 우리 애가 잘 못하니까 좀 더 봐주세요.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저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보충 시 교사의 추가적인 수업 부담이 가중됐었는데 자 완성도 높은 온라인 개념 강의나 문제풀이 시스템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결석을 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경우는 의뢰 개별 보충을 합니다. 근데 자칫 이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결석했군요. 그 RCL 들으세요. LA 그냥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컴퓨터로 그냥 해결하라는데. 그래서 100% 보충을 다 그쪽으로 돌리진 말고 일부만 그쪽으로 돌리라는 거죠. 내 품에 놓고 내 손으로 가르쳐야 될 애들은 내가 하고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 걔네들은 인터넷으로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이 100% 줄어들 수는 없고 한 반 정도는 줄어든다 이거죠.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보충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온라인 보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왜 그랬냐면 시간이 없대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할게요. 자기들이 알아서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학원까지 굳이 안 오고. 왜냐면 거기 좋은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보충이 그렇게 대폭 줄어들었다. 자가복습 개념 이건 좀 상위권 아이들 얘기일 텐데 학부모나 학생이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서 보충을 요구합니다. 해줘야겠죠? 모른다는데. 하지만 역시 RCL이나 LA 등을 통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본원의 경우는 결석자나 성적 부진화 보충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온라인 자율학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보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 그래서 이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비교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해놨고요. 자, 사용자 반응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별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온라인을 도입하면서 애들이 컴퓨터 킬 때는 게임할 때 뿐이다라는, 그쵸? 애들이 공부하려고 컴퓨터 키진 않는다라는 그 장애에 사실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재밌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창의력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레벨업 시스템, 그 마치 MMORPG 개념으로 레벨업이 되고 돈을 모아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을 좀 가미를 했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동기부여 책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들이 게임하지 그 컴퓨터 키 공부하고 앉아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학부모님께서는 학습 효과나 숙제 습관 등에 전반적으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배운 내용을 익히 전에 숙제를 해야 된다는 학원 방침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시간 숙제 확인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에 보내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큰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컴퓨터로 뭐 한다 보다 뭐 그냥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행 3, 4주 만에 습관적으로 숙제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결석이나 성적 부진에 대한 보충이 우리도 있었지만 어머님들은 결석하시면 학원 보충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이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학생, 메인 소비자인 학생.
도입 초기에 아바타, 게임, 스마일 머니 뭐 이런 동기부여 책에 대한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그를 판다든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홈페이지로 뭐 친구를 초대하거나 오류 신고하면 머니를 제공하거나 뭐 교사와 선생님한테 쪽지를 오고 가는 뭐 이런 자잘한 기능들. 학습 쪽보다는 당연히 온라인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홈페이지 꾸미거나 쪽지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서비스 대상이 아닌 형제가 접속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죠. 뭐 이상한 애가 이거 오픈을 다 했었어요. 그냥 가입만 하면 무조건 들어오게. 학원에서 처음에 커트 안 시키게 했었는데 학원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들어온 애들이. 형제, 친구 이런 애들 다 들어와서 게임 해보고 막 쪽지 보내고 막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깜짝 놀랐죠. 아니 인원이 우리가 더 늘어났나? 이렇게 본 거죠. 왜냐면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반응이 좀 좋았었고요. 문제는 공부였습니다. 숙제 습관 들이는 거였는데 3, 4주 정도 되니까 습관적으로 시스템에 적응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사용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풀이도 보고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요령이 생겨서 시간이 단축됐고요. 또한 지적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다음 단원에 대한 예습 등의 활발한 활동들, 자율학습 등이 있었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반편성이나 월말평가를 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스마일 스터디를 이용하기도 했었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의 복습으로서의 기능, 숙제 기능뿐만 아니라 배운 걸 어떻게 다시 한번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도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외적 요인으로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즉 컴퓨터의 기계적인 문제나 어딜 뭐 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오류 초창기에 저 뉴스터디 미디어 이 개발자들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랬더니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저 사람들이 찾아가서 컴퓨터를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정으로 서비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그분들께는 감사한 마음.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대다수의 교사분들이나 관리자분들, 도입 초기에는 온라인상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업무가 발생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습관화되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유를 보고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처음에 선생님들이 숙제하는 애들 전화하는 게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야 오늘 예습해줬으니까 내일까지 해와. 내일까지 입력해. 그냥 반이 안 했으니까. 그거를 전화를 퇴근도 못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되게 뭐라 그랬어 저한테. 아 이거 어떻게 다 전화하냐 맨날. 당신은 이거 금방 된다고 하지만 이 버릇 안 잡히면 우리 맨날 이거 전화하고 앉아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 그러고선 조금 버텼는데 다행스럽게 애들이 집에 전화를 하고 엄마랑 통화를 하니까 전화해서 어머님 숙제 안 했습니다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제도 안 했고 학원에서 생활은 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게 뭐야 저 인간이 진짜 전화를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숙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자발적으로 선생님 저 뭐 때문에 못했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전화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못한다고 절대 그런데 낚이지만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더더욱 전화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별 완전학습의 학습 효과로 확인학습 성취도가 많이 높아짐에 대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내 업무도 중요한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몇 번을 알려줘도 몰라요. 그랬던 아이들이 확인학습 점수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일이 힘들어도 선생님 다 우리 애들, 가르치는 애들, 우리 새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들 성적이 높아진다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평가지 출제의 부담 감소. 시험 지출력이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관리자분들은 교사들의 담당반 관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 온오프라인의 장점들만 일단 취합해서 만든 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으로 해결되지 않았거나 구현이나 실현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의 구현, 실현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천이나 활용, 내용은 좋아요.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실천이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정 보완 사항 등이 계속 지금 현재도 논의되고 있고 다들 그럽니다. 지금 스마일 스터디는 몇 %까지 왔나요? 얘기하면 10%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스템이나 컨텐츠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학습 성취도의 결정에는
교수 내용 이외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극대화하는 학습 시스템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 뉴스터디, 토론 수업과 스마일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N주차와 N 플러스 1주차에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수업 그 표 잠깐 보셨을 텐데 주 3일 기준으로 하는 반을 한번 실어봤는데요.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가정에서 해야 할 일, 학원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교사는 당연히 뭡니까? 숙제보고서나 완전학습 출력이 교사가 주로 해야 될 일이고,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화요일 22시까지 1대1 마감, 목요일 22시까지 뭐 마감 이런 식으로 고 지켜서 입력하는 것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잘 안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숙제 관리만 맨날 하는 것만 하게 돼요. 처음엔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래서 그런 좀 틀이 필요한데, 3년을 넘겨보시면 자, 뭘부터 해야 될까? 도입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선생님들 교육 지금 하고 있고요. 학생 교육입니다. 학생 교육.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스마일 스터디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뭐 개강을 할 때, 첫 수업 뭐 핵심 체크 때나 상시 해야겠죠. 학생 매뉴얼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컴퓨터를 잘 아니까. 숙제는 핵심 체크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제 점검 시간을 미리 공지합니다. 엄포를 놓는 거죠. 니네 수요일 날 몇 시까지 내가 검사할 거니까 안 돼 있으면 바로 집에 전화한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미리 해주셔야 되겠고, 자, 초반에 습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제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숙제 노트가 부실할 경우에는 강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초반에. 자, 숙제하는 과정을 꼭 아이들에게 공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대로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순서는 일단 노트에 숙제를 합니다. 노트에 숙제를 하고 스마일 스터디에 접속한 다음에 답안을 입력하죠. 1차 자동 채점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노트에다 풀어봅니다. 그리고 또 재입력해서 자동 채점 후에 풀이 1을 보는 거죠. 힌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틀린 거 있죠. 그때는 풀이 2, 그러니까 정답 보기를 본다는 거죠. 그런 순서로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시키고, 이거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라가 아니라, 아까 스피드 매니지 보셨지 않습니까? 니네가 힌트를 몇 번 봤는지, 답안 입력을 몇 번 했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선생님이 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야만 아이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숙제를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학부모님께 안내할 때 요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보시고 시스템을 좀 비교 분석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뭐 일을 하시거나 학원이라는 데는 그냥 보습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어머님들께서는 애들이 왜 숙제를 해야 되는가, 왜 입력을 해야 되는가, 왜 게임을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뭐 교육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님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얄팍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면 틀린 문제가 개별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도. 그거 한마디만 해도 어머님들은 와,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은 학생으로부터 이제 매뉴얼을 줍니다. 학부모 매뉴얼이 있어요. 학부모 매뉴얼을 드리고 좀 숙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숙제 습관을 고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숙제 안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는 거죠. 자, 오답률 체크로 수업 효과의 극대화. 요거는 뭐 숙제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힌트 보기나 풀이 보기 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숙제 과정을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를 온라인상으로 복습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일 머니라는 개념도 있고요. 완전 학습을 개별적으로 출력한 후에 첨삭할 수 있다. 요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애가 모르는 거를 꼭 알고 학원에 집에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 결과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컴퓨터 사용 제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아이 한번 설정하면 절대 못 지워요. 인터넷에 보니까 체크아이 없애는 방법이 떠돌아다니던데 제가 해봤거든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체크아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가 질문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식인에 가면. 근데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잘.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노트에 풀이와 식을 써서
풀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머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온라인 입력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숙제 노트를 강하게 검사합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서 어머님들이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 이거 이러면 숙제 노트 부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객지원센터를 우리 고객지원팀이 한 3-4명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시고요. 자, 안내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세부 시행사항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만든 거라서 숙제 미실시자는 교무실로 보내 숙제를 완료하고 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애들이 한두 주 하면 절대 안 남기 위해서 다 해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전에 학부모의 상담이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리 우리 애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경우에 남겨야 되는 거죠. 괜히 못했으니까 무조건 남아 이러면 집에서 전화 오죠. 왜 애를 아직 안 보내냐, 숙제 안 해서 남겨서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리 사전에 학부모와 상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월요일 수업 부숙제와 수요일 수업 부숙제는 언제 해야 될지를 저희 학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봤었는데 와 이거 진짜 그 다음날 10시까지인데도 애들 잘 못하더라고요. 월요일 수업 부숙제는 수요일이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화요일 22시까지 하는 게 당연한데 수요일 수업 부숙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토론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끼고 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는 어머님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억지로 너무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숙제가 너무 많거나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굳이 시스템에 따라 해서 다른 학원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개인별로 숙제 조정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기간을 연기시켜주고 두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 숙제 보고서는 수업 전에 반드시 출력해서 오답률이나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등을 체크하여 수업에 참가하고요. 확인학습과 완전학습. 자, 완전학습은 학생에 따라 다른 완전학습지를 출력하고 틀린 문제 플러스 상위 문제를 10문항에서 15문장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너무 많아도 첨삭하기 힘들고요. 너무 적어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자, 배부 후에 풀기하고 첨삭을 하고요. 완전학습 끝난 순서로 확인학습을 배부합니다. 확인학습은 오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 너무 오답률 높은 문제 욕심내서 출제하게 되면 점수가 낮습니다.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만 골라서 출제를 합니다. 자, 기타 전달 사항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학부모 매뉴얼이나 학생 매뉴얼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애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지식이 있어야만 애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교사 매뉴얼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학생 학부모 매뉴얼을 다 정독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별로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학생들의 명단 작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학생 입회 시 매뉴얼 배부, 교육. 요거는 뭐 데스크에서 전담하든지 누가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매뉴얼 배부하고 교육을 해야겠고요. 자, 이건 베타 서비스에 대한 얘기고, 예, 요 정도 전달 사항.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노원에서 뉴스터디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한 매뉴얼 정도고요. 사실 지금 매뉴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능이 사실은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저기 게시판에 보시면 저기 포스트잇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저걸 클릭하면 활성화되고 게시판이 나오고, 거기에는 뭐 그 자료도 올라가 있고, 뭐 학부모 세미나 할 때 쓸 자료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 게시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 보이시죠? 이 게시판 클릭하면 애들 게시판 볼 수 있고 선생님들끼리의 게시판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애 낳았다고 막 글 올렸던데 축하해달라고. 아무튼 뭐 그런 게시판 기능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공간이죠. 쪽지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끼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관리자들이 이제 설정하는 거. 여기 보시면 숙제 만들기나 반 만들기 이런 것들이 아까 그것들을 세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생님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리자 한 분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학생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아이들 뭐 휴퇴원 하거나 반 이동했을 때 여기 이제 정도 하는 거. 학생 승인 정도는 우리 반 애가 맞으면 승인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 수보다 가입 수가 더 많아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고, 그죠? 우리 반 애가 맞으면 승인, 아니면 보류. 이제 걔는 자기 반 선생님들 찾아가겠죠. 처음에 그걸 세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주로는 여기 있는 거, 부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번째 라인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그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고 도움말에도 다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직접 움직여서 해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저희가 못 찾은 나름대로의 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하니까 이런 게 좋더라. 있으시면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어느 학원 누군데 이거 해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거 엄마들한테 얘기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하면은 저희도 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이게 뭐 본원에서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인 겁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또 요청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겠죠. 다 필요한 건지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 결정짓는 변수가 되게 많죠. 교육학자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게 변수인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강조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 어떤 걸 어머님들께 보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스피드 매니저나 스마일 스터디에다가 많이 녹여놨습니다. 나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있어서 애들 잘 가르쳐서 다른 학원의 경쟁력이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돌아가시는 귀학원 무한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